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주요 경제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율의 급감. 9월의 반도체 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0%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4개월간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끊어진 것인데, 강력한 반도체 수출에 의한 생산 증가가 국내 제조업 경기를 견인해 온 상황에서의 변화는 국내 경기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반도체 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 위축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감소가 일시적일지 여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의 중요성. 국내 반도체 업황은 국내 경기와 제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며 9월에는 그 비중이 23%에 육박합니다. 이는 2018년 반도체 빅사이클 당시에 21%를 초과한 수치로 반도체 업황의 둔화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대중하권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 감소는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이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반도체 시장 전망.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수출의 둔화는 기저효과로 인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 업황의 변화는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GL 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의 영향력. 9월의 근원 PCA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예상치를 소폭 초과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6만 건으로 예상보다 낮아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단기 채권 중심의 금리 상승을 유도하며, 이는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중성.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 주식에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인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 신용잔고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이중성은 종목별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산업 테마의 순환매. 우주항공 산업의 부상이 두드러지며 민간 기업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산업이 주요 섹터로 부각됨에 따라 이들 산업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주 순환매 현상은 특정 산업의 호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위험선호, 둔화 속 달러 약세. 오늘 달러원의 환율은 위험선호 둔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따라 1370원 초반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선호도가 엔화에 밀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80원대에서 고점을 확인한 원화는 역외 롱스탑과 2월 내고 추격 매도에 의해 낙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업 외화예금 규모가 89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환율 급등이 수출업체의 달러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익 결제와 실수요, 매수가 환율 지지. 수입업체의 결제와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실수요, 저가 매수로 작용하여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리스크 오프가 원화 위험 자산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달러원의 하단을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1370원대로 내려온 레벨에서 저가 매수로 대응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자금 동향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과 환율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는 주가 급락과 함께 엔화의 강세에 의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재팬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며 엔화를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달러원 환율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국의 예산안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파운드화 하락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 동향이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 후 글로벌 경제 지표에 따라서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의 혼조세. 이번 주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고용시장에 혼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졸지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반면 ADP 비농업 신규 고용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건설 부문 신규 고용이 양호하게 유지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 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 고용지표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OMC와 대선의 정치적 불확실성. 다음 주 FOMC와 미국 대선 결과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직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자금 흐름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대선 이슈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에서 금리 동결 베팅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치적 변화에 따른 금융정책 방향성 역시 관찰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 전인대와 부양책 기대. 다음 주 중국 전인대 상임위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 대선 결과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부양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3에서 5년 동안 10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책 발표가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경우 중국 관련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중국 전인대의 결과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